안녕하세요. 저도 어느덧 구독자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500번째, 1000번째 영상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번째 영상을 무엇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로 묶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붓다가 불경 속에 오늘날의 시대 사람들의 잠을 깨워주기 위해서 숨겨놨다는 비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전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지구상의 곳곳을 탐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구상의 곳곳에 아주 의문스러운 문양이나 구조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구상의 곳곳에 있으면서 아주 특별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발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까레즈로 구성된 불교 마크가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의도적으로 새겨져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다이세 별들이 과연 이것으로 끝나냐? 이것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2탄 말미에서 엄청난 불교 마크들이 이 지구상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다이세 별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의 라인들을 이렇게 그리니까 다이세 별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중심에 까레즈까지 합해서 다이세 별 문양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3개가 남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3개. 자, 1개, 2개, 3개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죠. 자, 이 3개,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이 문양은 불교의 상징인데요. 불교에서 삼보라고 이르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삼보. 불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만자만큼이나 불교의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삼보라는 것입니다. 이 삼보 형태의 이 문양이 바로 다이세 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세 별 안에 이 불교의 만자가 들어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세 별을 형성하고 있고요. 다이세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불교의 만자가 들어있는 형태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까레즈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까레즈는 이 수직으로 땅을 파 들어가면서 땅 속에서 파낸 흙을 구멍 밖에, 이 구멍이 있고 이렇게 구멍 밖에 이렇게 흙더미를 쌓아두게 되면 둔덕이 생기겠죠. 그런 둔덕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눈동자 안에 동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동자 안에 동공. 눈동자 안에 검은 동공이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다볼 때 눈동자 안에 둥공이 있는 형태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눈동자 안에 동공이 있는 이 세 개의 문양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경에는 비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장. 비밀장은 붓다가 열반경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열반경에는 이 2자 3점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2자 3점은 바로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이런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붓다가 열반경의 비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형태의 이 세 개의 점, 이것을 비밀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해수라의 눈과 같을 때 진정한 비밀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해수라의 눈은 어떤 눈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런 형태를 할 때 진정한 비밀장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해수라 왕의 얼굴에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두 눈이 있고 이마에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눈을 세 개를 다 뜨고 있을 때 비밀장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감으면 이것은 비밀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깨어 있을 때, 불경이나 성경은 깨어 있는 가르침을 이제 많이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깨어 있을 때 비밀장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완전히 부릅뜨고 있을 때 깨어 있는 눈이 되겠죠. 특히나 이마의 눈, 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올바른 이치를 판단하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올바른 이치를 판단하는 이 눈마저 부릅뜬 채 깨어 있을 때 비밀장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안에 이 동공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동공의 형태를 바로 까레즈가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까레즈로 표현한 마해수라 왕의 눈, 이 눈들이, 이 세 개의 눈들이 이 다이세별과 합쳐져서 지구상의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상공에서 내려다 볼 때 그 진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밖에 다이세별 문양과 중심 문양, 그리고 불교의 비밀장 문양, 결합된 형태의 이 문양을 약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불교의 비밀장 마크와 다이세별의 중심 문양, 이것이 이제 이 다이세별과 불교의 비밀장 문양을 결합한 형태를 약식으로 표현하는 문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쉽게 비밀장 문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밀장 문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비밀장 문양이 들어간 이 가레즈 구조물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발견된다면 결국 이 타이틀인 엄청난 불교 마크, 누가 지구에 새겼나, 이것이 증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불교의 비밀장 마크 3개와 다이세별의 중심 문양 그리고 6개의 구조물을 약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이세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세별을 약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물들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발견된다면 다이세별을 보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조물들을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렸던 그 그림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가 밖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비밀장 마크가 3개가 들어있고요. 안에 중심점, 다이세별을 표현하는 그런 중심점이 들어있습니다. 자, 크기를 대략 측정해 보겠는데요. 크기는 대략 35m가량 됩니다. 가레즈 한 개의 크기는 대략 6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다른 곳에도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장 마크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비밀장 마크가 삼각형 형태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비밀장 마크가 삼각형 형태로 들어가 있고 다이세별을 표시하는 중심 문양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개의 비밀장 마크가 들어있고 중간에 다이세별을 상징하는 중심 표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약간 훼손은 됐지만 역시 육각형 구조물 안에 3개의 구조물이 있고 중심 구조물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둘려있고 3개의 마크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약간 훼손은 됐지만 역시 3개의 비밀장 마크가 들어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3개의 비밀장 마크가 들어있고 다이세별을 표시하는 중심 구조물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세별 안에 불교의 비밀장 마크가 들어있는 이 문양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65m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레즈 하나의 크기는 대략 6m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약간 훼손은 됐지만 다이세별 안에 불교의 비밀장 마크가 들어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65m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른 것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이건 역시 다이세별 안에 불교의 비밀장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크기도 역시 65m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장 마크가 다이세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로서 엄청난 불교 마크, 누가 지구에 새겼나, 바로 이 타이틀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문양들을 이 지구상의 곳곳에 인증 마크로서 새겨 놓았는가일 것입니다. 인증 샷. 유대교의 상징인 다이세별, 그리고 불교의 상징인 비밀장 마크를 결합한 이러한 상징들을 이 지구상의 곳곳에 누가 새겨 놓았는가 일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인증샷을 이렇게 지구상의 곳곳에 찍어 놓고 있으며, 또한 상공에서 내려다 볼 때만 이러한 진실들이 드러나도록 했는지, 그 의문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까레즈로 구성된 다윗세별 문양들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의도적으로 새겨져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언뜻 보아서는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까레즈로 다이세별이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상징 역시 다이세별을 약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시 다이세별을 표시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다이세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세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이세별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는 약간 희미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희미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이세별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밌게도 맨 좌측에는 큰 다이세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다이세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각 상징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는데요. 6개의 육각 상징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이세별들이 육각 상징들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군가 의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문양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 다이세별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 70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거 역시 대략 70m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큰 것은 대략 70m 가까이 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대략 45m 정도, 그리고 육각형 구조물들은 대략 30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크기를 대략 보자면 까레즈 한 개의 크기는 대략 6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레즈 구멍을 보면 대략 2m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구조물들은 대략 500m 공간 안에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완전히 평지입니다. 이렇게 평지에 이런 구조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의 형태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보자면 대략 18m고요. 작은 것들은 대략 14, 5m쯤 되겠네요. 평지에서 10m 이상 거의 20m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서는 구조물의 형태를 잘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 구조물 주변에 수풀이라든가 잡초들이 자라나 있다면 더욱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레즈의 둔덕이 높다면 모를까 둔덕이 대부분 오래되고 또한 일부 훼손돼서 높이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수풀이나 잡초가 있다면 더욱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지상을 내려다 보거나 아니면 드론으로 지면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에서 지면을 촬영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그들은 이것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주변 지형에는 마치 DNA 형태의 문양들이 엄청나게 또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DNA 형태의 문이 하나씩 꼬아 올라가죠. 메가닥의 DNA가 합쳐져서 DNA 형상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꼬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꼬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NA 형태의 문양이 엄청난 넓이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그 거리를 보자면 대략 5km가 넘는 공간에 이런 DNA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바로 이 엄청난 다이세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세별 안에 있는 이 6개의 구조물은 UFO 형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6개의 구조물은 UFO 모양을 하고 있고 6개의 구조물은 다이세별과 관련이 있고 또한 6개의 구조물은 DNA 문양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바로 그 주변 지역에 이 가레즈로 구성된 다이세별을 찍어놓고 있다. 인증샷을 이곳에 찍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증샷. 자, 나스카 병원에서 봤던 그 인증샷을 이번에는 다이세별로 구성된 인증샷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다이세별들이 과연 이것으로 끝나냐? 이것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엄청난 수의 다이세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제2탄을 시작할 텐데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 제목을 가짜 다이세별들 진짜를 말하다로 바꿨습니다. 본래 타이틀인 엄청난 다이세별들 누가 지구에 새겼나 편은 3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이런 다이세별 문양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600m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세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앙아메리카에서 찾은 다이세별인데요. 자, 이것의 크기를 한번 보자면 약 200m가 넘네요. 이것은 재미있는 문양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세별 안에 마치 이 불교의 만자처럼 이렇게 뭔가 회전하는 형태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인도인데요. 이곳에서도 다이세별 형태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크기는 2.5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세별을 사람들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미국입니다. 다이세별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보자면 또 대략 350m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세별입니다. 역시 다이세별이 이렇게 다이세별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크기가 대략 한 280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다이세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것은 유럽에 있는 다이세별인데요. 이것은 거의 2kg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세별 문양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이세별인데요. 다이세별이 있고 안에 6개의 구조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크기는 대략 260m에 이르는 다이세별 문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다이세별이 6개의 구조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6개의 구조물은 다이세별을 약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역시 다이세별을 밖에 라인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역시 6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구조물은 결국 다이세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6개의 구조물이 다이세별이라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6개의 구조물이 다이세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곳은 유럽에 위치한 다이세별인데요. 역시 희미하지만 다이세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6개의 구조물이 마치 UFO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UFO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UFO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UFO 모양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구조물과 다이세별과 이 UFO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것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6개의 구조물인데요. 바로 6개의 구조물이 UFO 모양을 역시 하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굉장히 확실하게 UFO 모양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UFO 모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FO 모양과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6개의 구조물과 다이세별과 UFO는 긴밀한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간들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가짜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다이세별이고 가짜 6개의 육각 상징이고 가짜 UFO 형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짜지만 여기에 반전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진짜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예고편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UFO와 6개의 구조물, 그리고 다이세별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6개의 구조물은 2차 대전 당시 적 비행기들이 다가올 때 방사형으로 대공포를 발사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와 섞여서 이 지구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시커먼 구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구멍이 없죠? 구멍이 없습니다. 반면 이것은 구멍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크기를 대략 한번 측정해 보면 한 개의 구조물이 거의 8m가 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시커먼 구멍, 이것은 대략 2m 정도 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크기는 약 40m가 넘는 그런 구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레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레즈는 고대에 물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하 수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지면에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연달아서 배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만 해더라도 거의 2km가 넘는데요. 이렇게 가레즈 나일은 가레즈로 형성된 이 배열은 긴 것은 수킬로미터를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레즈를 다 합하면 수천 킬로가 넘는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레즈를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자, 가레즈는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측에 물 공급원인 만년설이나 혹은 관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곳에서 물이 녹아 흘러 내립니다. 멀리 사막지형까지 가게 하려면 어떤 도구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막지형에는 온도가 높아서 물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에 바로 이 가레즈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수직형 우물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지하에 물길이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부분에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직형 우물을 파 들어가면 지하에서 발생한 흙더미를 양쪽으로 이렇게 쌓아 두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분화구 안에 시커먼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물 구멍을 가진 이 가레즈들은 일직선으로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개의 거리를 대략 보자면 거리와 거리 사이는 대략 1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사이를 보면 대략 200m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2500년 전에서 2000년 그 무렵에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형성 시기는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볼 수 있는 가레즈 라인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볼 수 있는 가레즈 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대륙을 잇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가레즈 구조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략
거리를 측정해 보자면 중국 대륙까지 하면 거의 1만 킬로가 넘는데요. 이 지역에 그래서 가레이지 라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킬로가 넘는 지역에 가레이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2500년 전, 2000년 전에 형성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 그 정도쯤에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가레이지들은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열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열 구조를 무시하고 이렇게 특정한 문양을 형성한 가레이지들이 지구상의 곳곳에 엄청난 수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초반에 이 6개의 구조물은 다이세별을 약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다시 보자면 6개의 구조물은 다이세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6개의 구조물은 다이세별을 뜻한다는 사실을 가레이지 라인에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6개의 구조물은 다이세별을 형성하니까요. 여기서 대략 그려보자면 그래서 이 중심 부분에 이제 가레이지들이 배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대표적인 가레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6개의 가레이지들은 다이세별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6개의 구조물이 정말로 다이세별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겠죠. 진짜 다이세별을 이 가레이지가 형성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레이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실체입니다. 자, 언뜻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형태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완전한 다이세별이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세별은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자, 유대교는 성경에 기반한 여러 종교들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다음 편에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3탄 엄청난 다이세별들 누가 지구에 새겼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이세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예고를 해드리자면 제4탄은 엄청난 불교 마크 누가 지구에 새겼나 편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고해드린 대로 지구에 새겨진 의문의 비밀 문양들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몽고입니다. 몽고 지면에 아주 특이한 형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주인 형상 그림 같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우주인 형상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림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칠레입니다. 칠레 지면에 이런 특이한 형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대략 8, 90m는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안테나가 달려있고 얼굴 양쪽에도 특이한 형태의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양손을 들어서 나는 우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주인 영상 그림의 대표적인 곳은 나스카 평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나스카 평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나스카 평원인데요. 면적을 대략 보자면 여기까지가 평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대략 측정해 보면 세로가 15km, 가로가 대략 14km 정도 되네요. 그래서 대략 14, 5km 정도의 공간 안에 여러가지 동물 그림들이 약 30종가량이 이 지역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보자면 허밍버드 그림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크기만 해도 거의 100m 가량 되는 그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이 새겨진 지형은 평탄 지형이라는 것이죠. 평탄 지형인데 이 평탄 지형의 가장자리는 극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극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 평탄 지형이 처음부터 평탄 지형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인 중에는 바로 이 지역을 경비행기를 타고 직접 탐사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극경사를 이룬 이 가장자리 부분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암석이 녹아서 흘러내린 흔적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암석이 녹아서 흘러내릴 정도 같으면 뭔가 큰 에너지가 가해졌다는 것이겠죠. 무슨 어떤 큰 열이 가해지지 않고는 그 암석이 녹아 흘러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마찰이 가해져서 토양과 그 기계적인 그 마찰 때문에 암석이 열을 받아서 녹아 흘러내리겠죠. 금속이 녹아 흘러내리다가 식으면 방울방울 구슬 같은 대롱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흔적들을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깎인 흔적들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나스카 평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깎이지 않고서는 이런 지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형은 이렇게 극경사를 이렇게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깎인 평지에 갑자기 극경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마치 면도날이 날이 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그런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깎여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곳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일반적인 지형을 뭔가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사면을 이루고 있죠. 경사면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봉우리를 아예 뭔가로 이렇게 도려내듯이 깎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봉우리가 사라지고 뭔가로 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 활주로 모양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도 경사면이 있고 이쪽도 이렇게 경사면이 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깎여 나갔다는 것이죠. 그 깎은 그 위에 바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봉우리가 있어야 할 부분이 깎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봉우리가 있어야 할 부분이 깎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천과 평지를 그냥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이렇게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지형이 있습니다. 봉우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측 지형에서는 그런 봉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봉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면도칼로 도려내듯이 이렇게 깎여져서 그런 봉우리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2500년 전, 2000년, 1000년 전이라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쉽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또한 이후에 그림들을 여러 개 이제 그렸는데 그런 그림들이 높은 곳에서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형에서는, 이 평지에서는 그 그림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지만이 그 그림의 전체적인 형태를, 윤곽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들을 새긴 존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서 이 그림들을 볼 수 있을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발명되고 인공위성이 발명돼서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을 때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15km에 이르는 이 드넓은 공간을 이렇게 조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우리들을 깎아서 평탄면을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놓으라 하고 말해주는 그런 형상의 그림이 바로 이 지역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인증 마크를 누군가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인증 마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우주인 형상의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손을 들어서 이 지형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해놓으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형을 보자면 이곳이 이제 나스카 평원인데요. 나스카 평원의 우측 상단 부분에 딱 찍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증샷, 인증샷. 참고로 이 두 편의 시나리오는 스토리 움에 올려져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 감독님, PD님께서는 영화 제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탐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지형을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